자, 첫 번째 경기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라이튼. 일단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그 대신 뭐 여전히 기존 결장자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결장 의심인 선수들도 몇몇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온전치 못한 그런 쪽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일단 지금 핵심 포워드인 지금 주앙 페드로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루턴타운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좀 연패를 끊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비록 그 경기에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지만 좋은 골 결정력을 보이면서 많은 득점을 올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지금 세필드 유나이티드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리그에서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브라이튼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가 좋은 팀 상대로는 생각보다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수비가 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공격에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특히 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팀들 상대로는 공격에서 굉장히 좀 큰 활기를 많이 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이제 왜 말씀드렸냐? 왜냐면 이제 세필드가 일단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좀 측면 수비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생각보다 브라이튼이 더 좀 공격에서 좀 뛰어놀 만한 그런 매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아무래도 좀 세필드가 좀 수비를 하는데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자, 뭐 게다가 뭐 이제 비록 컵 경기긴 하지만 최근 홈에서 이제 세필드가 브라이튼 상대로 5골을 좀 먹혔을 만큼 그때도 좀 대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세필드가 고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 말씀드렸을 때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이튼 사이드 보는 경기. 네. 비록 좀 원정에서의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좀 상성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브라이튼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영어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브라이튼도 지금 뭐 수비가 특히 좀 원정에서의 수비가 많이 좋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뭐 세필드도 충분히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난타전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루턴타운 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일단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좀 리산마, 지금 완비사카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루크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이 상황입니다. 아이고, 아제이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이제 브라이튼을 잡고, 그리고 홈 뉴캐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게 아쉬웠을 정도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직전 경기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지면서 다소 흐름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세가 매서웠는데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하면서 좀 가라앉은 그런 루턴타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루턴타운과 마찬가지로 공격이 지금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시즌 초만 해도 약간 이런 좀 흐름을 예상치 못했는데 뭐 최근 좀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맨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영희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양팀 다 공격 전개가 지금 좋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경기 역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우선 뭐 두 팀 다 일단 기동성도 좋고, 그리고 공격 전환도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게다가 뭐 지금 양팀 다 수비도 그렇게 뭐 좋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뭐 고전까지 한번 또 염두를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루턴 타운이 기대 이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맨유의 폼이나 흐름이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맨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솔직히 뭐 이제 시즌 초반만 해도 원정 맨유 제 아무리 뭐 이제 루턴 타운 상대라고 해도 쉽게 보기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최근 맨유의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맨유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맨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맨유 승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이거는 오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유 승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핵심 전력인 지금 벨링엄을 포함, 지금 리디거 그리고 지금 맨디 등이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네, 자, 아무래도 좀 다른 건 좀 둘째치고 벨링엄의 그런 좀 벨링엄의 약간 좀 결장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타격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현재 지금 라요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지금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좀 공격도 좋은 편이 아닌데 수비에서도 많이 흔들리면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최근 좀 공수 방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흐름 또한 안 좋은 그런 라요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라이프치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이제 그 경기에서 벨링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독일 원정을 치르고 이제 돌아와 또 바로 경기를 좀 뛰게 되는 걸 레알 마드리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전반적으로 뭐 라요가 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좀 빌드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또 그러다 보면은 라요가 좀 쉽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진영으로 넘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요가 좀 볼을 소유할 때는 좀 자기 진영에서 볼이 좀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맞대결에서 비록 0대0 무승부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좀 퍼부었고,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 유효슈팅 하나를 기록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도 비록 무승부가 나긴 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압도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뭐 현 상황에서 뭐 레알 마드리드가 독일 원정 경기를 좀 뛰고 와서 체력적으로 열세인 점만 제외하면은 지금 뭐 라요보다는 전부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재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바로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재님.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볼로냐 경기. 자, 일단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라치오 이제 직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만들었고, 그리고 좀 더 놀라운 거는 뮌헨 상대로 유유스팅을 한 개도 허용 안 하면서 다소 좀 놀라운 그런 경기 내용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바이에른 뮌헨 폼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뮌헨의 좀 공격 전개도 좋지 못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뮌헨 상대로 유스팅 허용을 안 한 거는 라치오의 수비가 지금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금 현재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라치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다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레츠와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제 압도하면서 굉장히 좀 최상의 폼을 보였죠. 일단 뭐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공격 전개가 훨씬 좋아졌고, 템포 및 완급 조절 등 운영 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좀 좋은 성적이 좀 따라오고 있는 그런 볼로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좀 흐름이 좋은 그런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 팀 다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플레이할 것을 봐요. 그리고 뭐 요 두 팀이 경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템포 또한 좀 느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저득점 양상으로도 뭐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물론 뭐 이제 라치오가 볼로냐 상대로 이제 홈에서는 매번 이겼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일단 최근 볼로냐의 폼이 굉장히 좋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좀 홈 라치오라고 해도 라치오가 충분히 고전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지금 아무래도 볼로냐의 폼이 굉장히 좀 매섭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쵸, 아무래도 좀 솔직히 뭐 승부패가 좀 다 보이는 경기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좀 볼로냐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좀 최근 약간 볼로냐의 그런 폼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볼로냐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그래도 무승부 도전. 그렇다고 뭐 이제 아무래도 볼로냐 사이드를 본다고 해도 홈 라치오 상대로 이기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반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볼로냐 프랜승 무승부 언더까지도 같이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치오 대 이제 볼로냐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대 이제 AS 로마. 자, 일단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인 지금 로마놀리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지금 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로마놀리뿐만 아니라 기존 수비수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프로시노네 칼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만한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흐름이 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 AC 밀란과 피오렌티나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할 만큼 수비 밸런스도 좀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수비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프로시노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네덜란드 원정으로 가서 이제 페예노르트를 상대했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나름 좀 선방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데로시 체제로 전환된 이후 이전보다 좀 공격이 많이 좀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좀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앞섰던 그쪽 로마였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지금 프로시노네 칼초도 이제 홈에서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로마도 좀 최근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양팀 다 좀 득점 기회를 잘 해결만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물론 뭐 이제 로마가 지금 상대 전적도 많이 앞서고, 그리고 현재 뭐 폼도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더 우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3일 전에 네덜란드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와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인 그런 이제 원정 로마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아직까지 좀 다소 무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뭐 이제 감독이 바뀌고 나서 로마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다른 나라 원정 경기를 뛰고 온 그런 원정 로마를 보기는 좀 많이 꺼림직해 봐요. 네. 게다가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포텐성도 높기 때문에 언제든 좀 도깨비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또 염두를 하면은 이 경기는 좀 배당 대비 프로시노네 칼초 사이드를 도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프로시노네 칼초 프랜스 볼게요. 네, 아니면은 어노바로 접근하신 분들이 오늘 오버사이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노네 칼초 프랜승 아무래도 2.5기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대 로리안. 자, 일단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저 윙어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로리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좀 수비수인 맨디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선수들이 다 많이 돌아오면서 로리앙의 지금 전력 보강이 굉장히 좀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전력 보강의 힘을 지금 덕을 좀 보고 있는 로리앙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 리그에서 파리와 랑스 상대로 연달아 지면서 좀 좋은 기세가 다소 꺾인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이제 강팀들을 연달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는 상황이다. 네, 다만 좀 흐름이 꺾인 거를 다시 좀 살릴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로리앙, 일단 이제 주축 선수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전력이 많이 보강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력이 보강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좀 경기력도 많이 좋아지면서 현재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좀 최근 확실히 지금 기세를 탄 그런 로리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물론 뭐 이제 홈에서의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점유율은 낮긴 하지만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로리앙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로리앙의 기세나 폼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로리앙이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현재 스트라스부르크의 1.5대 승배당은 저는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배당 대비 로리앙 사이드를 도전하는 게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로리앙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 도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리앙 프랜승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무승부,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모나코 대 이제 툴루즈. 자, 일단 모나코 지금 결장자가 좀 많아요. 일단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골로빈과 지금 벤 예데르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주전 수비수 2명 또한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로빈과 벤예데르의 좀 결장이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발로곤을 좀 톱으로 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나코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력 누수가 크지만 그래도 이제 다행인 점이 이제 네이션스컵을 좀 치르고 돌아온 그런 이제 신구가 복귀하면서 좀 전력이 많이 좀 보강되었다. 네, 이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수비가 좋은 홈 니스 상대로 이제 3골을 넣으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였어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니스 선수 한 명이 퇴장 당했긴 했지만 그래도 홈 니스 상대로 3골을 넣은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다시 좀 흐름을 살리고 있는 그런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유로파 경기를 좀 치르러 벤피카 원정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에서 경기를 치르고 바로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툴루즈 입장에서는 포르투갈 원정을 갔다 왔다 보니까 이동 거리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더더욱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충분히 좀 고려 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골로빈과 베네드르가 지금 빠진 게 크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수비가 안 좋은 툴루즈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게다가 지금 뭐 체력적으로도 모나코가 많이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량이나 에너지 레벨에서도 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모나코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있긴 해도 툴루즈 상대로는 충분히 좀 주도권을 잡으면서 뭐 경기를 운영할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가면서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양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현 상황에서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이제 모나코의 약간 좀 결장자들이 그것도 좀 핵심 선수들의 결장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그래도 지금 다른 나라 원정 포르투갈 원정 뛰고 이제 바로 경기를 좀 뛰게 되는 그런 원정 툴루즈 상대로는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좀 말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거는 모나코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나코와 툴루즈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수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오늘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구수님께도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네,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수님.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모나코와 툴루즈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경기들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엠폴리 대 이제 피오렌티나. 요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피오렌티나 햄무나 우승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고, 그리고 이제 렌스 대 랑스. 요건 그래도 뭐 굳이 본다고 하면 렌스 프랭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무자비할 만한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알 베티스 대 알라베스. 네, 이 경기는 뭐 베티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정도 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 언더,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